2025년 1월 15일 오늘 오전 10시 33분 대한민국의 헌법 시계는 멈춰 섰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공수처와 헌재의 다툼으로 넘어갔습니다. 입 달린 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법 앞에 누구라도 예외일 수가 없이 다 평등하다,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과연 누구나 다 법 앞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무튼 치욕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이제 여야가 각각 서로 너 잘났고 나 못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싫으나 좋으나 법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제가 공수처의 오동훈, 헌재의 정계선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오동훈과 정계선, 왜 이 둘을 지명을 해야 할까요? 오동훈은 1969년생,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96년도에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98년도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27기입니다.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재임 중에 2004년 때인가요? 열린 우리당 이근식에게 정치 헌금 300만 원을 후원해서 논란이 일자 이번에 청문회 자리에서, 공수처장 청문회 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발뺌을 했고, 그때도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판사 직분을 속여가면서 자영업자로 기록한 것을 본인 자신이 중대하게 자기 자신을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나지 않는다, 양심을 속인 자였습니다. 또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법무법인 때의 얘기죠. 쇼까지 보이면서 딸에게는 재개발 예정지 땅의 건물과 땅을 부인 명의로 스스로 매도하게 해서 딸에게 돈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그 큰 돈을 20살 때의 나이죠. 법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 지저분한 행동을 앞장서서 해왔다는 것도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계선, 얼마 전에 청문회를 끝냈죠. 1969년 출생,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해에 1988년 법대에 입학을 해서 재학 중에는 학생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자입니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입니다. 행정법원 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검증 때에 박지원이, 정말 의원이라고 부르기조차 창피할 정도의 박지원이 헛소리를 해댄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공부도 참 잘했다,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추켜 세웠고, 한동훈보다도 공부를 더 잘했다. 아니, 여기에서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표를 거론하게 됩니까? 참 야비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보다도 공부를 잘했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상식 이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법 연구회를 얼마나 지원하고 도와주었는지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또라이 짓을, 그것을 청문회에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좌편향 그런 의원인데 우리 법 연구회도 좌편향 아니겠는가? 내가 열심히 도왔다, 이게 무슨 청문회 질문입니까?
정계선을 아무튼 추켜 세웠던 것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도 서로 등을 돌릴 정도로 진보 측의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하등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극명한 차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뭐 내가 얼마나 우리 법 연구회를 돕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정계선이었습니다. 나 역시 좌편향 우리 법 연구에서 몸담고 활동을 했던 그런 판사였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박지원과 정계선이 우리는 코드가 맞는다. 우리는 한 통속이다. 라는 것을 청문회장에서 밝혀주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청문회 자리입니까? 아니면 미친 자들의 광란의 자리였었습니까? 그러기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문형배 위원장이 또 누구입니까? 이자가 어떤 자입니까? 정계선과 한솥밥을 먹었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니겠습니까? 좌편향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야 우리가 자신 있게 재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연히 기각 처리하고 정계선을 재판에 합류시켰던 자가 바로 문형배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것 예정된 수순 아니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섣부른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오동훈과 정계선의 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 진보 성향, 좋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좌편향 그런 연구단체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활동해온 자들이 바로 오동훈과 정계선 아니겠습니까? 동기동창입니다. 무슨 설명이 여기에 더 필요하겠습니까? 앞에서 이제 공은 공수처와 헌재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나 진보 쪽 법조인들도 아주 양극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보수 쪽은 될 수가 없다. 아니 대통령의 위치에서 무슨 내란죄를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내란죄 성립 자체가 법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보 쪽 좌측에서는 우리법 그리고 국제법 출신들의 법조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란죄에 이거 분명히 해당된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을 주축으로 해서 탄핵 기소를 했을 때는 그 문제가 됐던 것 다 뺐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를 왜 뺍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방에 핵이 될 것이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들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려가 된다는 것도 사실 많은 국민들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떠나면서 짤막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했는데 눈길을 끌었고 가슴을 깊게 울리고 때리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이 발부가 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들이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히 계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인사, 본인의 마음을 전하는 소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모두의 대한민국의 헌법의 시계가 멈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46년 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 아니었었습니까? 그날처럼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들의 국민들의 마음이겠지만은 대한민국은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난 저력이 있는 힘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옳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섰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